저번 시간에 한 5줄 정도 되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웹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노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고 넘어가네. 노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HTTP라고 하는 기본 모듈을 활용을 해서 HTTP의 펑션인 create server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서버 루슨하고 8000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 포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접속에 대해서 8000번 포트를 갖고 들어오면은 요 웹 서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8000번 말고도 이제 비어있는 포트라고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보통 이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80 포트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JSP 같은 경우에는 8080 같은 포트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용적인 포트를 조금 피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파치 같은 서비스를 죽이고, 그다음에 아파치 서비스를 죽이고, 이제 요 서버를 대신해서 웹 서버를 대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80 포트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예제를 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요청들을 좀 이제 분기점을 가지고 나누어서 표시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기존엔 단순하게 모든 들어오는 요청에 은 헬로 월드라는 그 프린트문을 화면에 찍도록만 구성을 해놨었는데 역설러시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문자열을 받아서 그 문자열을 이제 화면에 같이 뿌려주는, 그러니까 외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을 다시 웹상에서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런 예제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예제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각각의 요청들에 대해서 명령어를 이제 분기를 해서 라우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코드 자체는요, 지금 요거하고 pass name이라고 하는 요거를 해서 요거를 쓰려면은 이제 URL이라고 하는 모듈을 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URL은 사용자가 입력한 URL에서 그 일정 부분을 파스, 그러니까 잘라와서 쓰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패스 네임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지금 담아두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192.168.7.2 하고 땡땡 8000번 포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끝이 나서 그냥 헬로 월드를 찍을 테고, 그 다음에 슬러시 하고 뒷부분에 문자열이 더 있으면은 요 패스 네임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이렇게 잘라와서 요 디폴트 문을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하고 요 패스 네임 서브스트링 1만 한 글자 잘라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서버는 8000번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한 걸 한번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또 접속이 죽었네요.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꺼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비글본 재부팅을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는 이제 외부에 들어오는 URL을 가지고 분기점을 만들어서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잠깐 추가를 해보세요. 추가되는 코드만 밑줄로 그어드리면 요거,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이 부분만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패스 네임을 가지고 이제 슬러시만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다른 문자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화면에 찍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샘플 폴더 아래 저희가 저번에 만들어놨던 app.js 파일을 그대로 쓸 거고요. 노드 나노 에디터를 이용해서 좀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정을 다 해놨고요.
지금 추가되는 게 요 URL 부분, 다 패스 네임 부분, 요 스위치 케이스 부분 이렇게 되고요.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ode app.js 라고 실행을 해보고 191.168.0.7 하고 8점 포트를 그대로 쓰면 헬로 월드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슬러시를 하고 JANG 붙이면 헬로 장이라는 게 뜹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건데요. 구분이 조금 힘드니까 제가 한 칸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이제 문자열을 하나 잘라와서 그 문자열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킴이라고 치면 김이라고 들어오고 한글도 되나요? 한글은 지금 표현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문자열에 대해서 잘라서 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는 이제 Node.js의 모듈을 좀 더 확장하는 모듈들을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HTTP라고 하는 요 모듈만 사용을 해서 웹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플랫폼 모듈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웹 구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 전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짰었는데 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앱.get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함수를 통해서 이 명령이 들어왔을 때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hello world라는 말을 화면에 찍게 되고 유저라는 명령이 들어왔을 땐 hello user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일일이 다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콜백 함수 구현으로 app.get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명령으로 좀 더 쉽게 라우팅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웹서버가 가져야 될 그 틀 자체를 모두 기본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손쉽게 웹 서비스를 좀 더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에 대한 모듈은 그 npm JS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웹서버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익스프레스 모듈 같은 걸 써서 여기에 없는 명령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404 에러를 내뱉을 수 있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익스프레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npm install. 자, 이제 처음으로 모듈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설치할 때는 npm 한 칸 띄고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모듈 자체는 npm.js.com에서 찾으셔도 되시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듈 같은 데는 바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도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G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역으로 해서 요 샘플이라고 하는 폴더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역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는 노드 모듈을 설치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희는 일단 샘플이라고 하는 요 폴더에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인스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먼저 적어주셔도 상관없고, 익스프레스를 먼저 적고 -G를 나중에 붙여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꼭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익스프레스 Node.js의 모듈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인스톨링부터 보면은 익스프레스 세이브, npm install express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되고 헬로 월드를 찍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지금 웹앱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스프레스 모듈을 엄청 심도 있게 사용할 건 아니지만 웹앱 구성을 할 때 이런 익스프레스 모듈 같은 게 있음으로써
예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기본에 짜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웹 서버 구성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웹 서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설치가 됐고요. 네. 자꾸 연결이 끊기네요. 네. 다시 한 번만 세팅을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WinSCP라는 모듈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전에 그 라즈베리 파이를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WinSCP 같은 그 이제 디렉토리 UI, GUI를 갖고 있는 이런 디렉토리 아이고 닫아버렸네 환경을 이용을 함으로써 좀 더 파일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복사 같은 걸 할 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네, 접속을 했고 지금 샘플에 들어갔고 방금 저희가 npm 인스톨을 통해서 노드 모듈이라고 하는 UI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가 지금 잘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익스프레스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각적으로 좋은 편집기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지금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예 이제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빠르게 작성을 해볼게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거는 앞으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모듈에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http라고 하는 애도 하나 만들어서 http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익스프레스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서버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create server 대신에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앱이라는 그 변수를 파라미터를 담아서 구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저 app.get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스위치 케이스 문처럼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app.get에는 이제 파라미터 자체로 함수를 받아서 콜백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요. res send라고 하는 거는 서버에서 유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면에 뿌려야 될 내용들을 res send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get을 이제 하나 더 작성을 해서 user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들어오면은 function req res send hello users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이 되면은 분기점에 대한 건 다 구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서버를 이제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서버를 가동시킨 거는 listen 이라는 명령으로 8000 이제 아까는 8000만 적으면 됐었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서버가 실행이 됐을 때 콘솔 로그를 해서 지금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 찍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은 다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바로 업로드가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app.js를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코드를 한 줄 한 줄 치면서 마음 급하게 짜다 보면은 항상
오타가 자주 나더라고요, 저는. 예. 3번에 코드가 실행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익스프레스. 네, 여기 오타가 있었고요. 이게 틀렸네요. 예.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됐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오타가 있네요. 콘솔. 뭐요? 네. 8.5 포트에서 잘 돌고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이제 명확하게 찍혀서 나오고요. 네, 여기서 유저스라고 찍으면 헬로 유저스라고 또 오타가 났네요. 여기도 바뀌어서 나오고, 만약에 제가 지정하지 않은 임의의 값을 넣어두면은 cannot get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분기점에서 내가 뭐 허용하지 않는 이렇게 예외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듈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모듈을 웹서버 만들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npm 인스톨이라는 거를 이제 방금 써 보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npm 인스톨하고 이제 뭐 앱 이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듈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express-ejs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 디렉토리가 자동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Node.js로 앱을 만들 때 단순히 Node.js 파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퍼블릭 폴더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 폴더도 있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를 넣는 폴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뷰어에 관련된 그런 페이지들을 넣을 수 있는 폴더들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pm 인스톨 하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듈들을 자동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npm 스타트로 기본 앱을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가볍게 이제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쓰는 것들은 이제 npm JS에서 익스프레스에 대한 그 다양한 예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 그 앱 구성 자체는 지금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익스프레스 모듈을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벼운 그 웹 서버 앱을 만들어 봄으로써 Node.js에 대한 기초적인 흐름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문법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어 문법하고 똑같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개인적으로 좀 코드를 짜보고 남이 짠 코드를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Node.js에 대한 그 1차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다양한 Node.js 모듈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세 번째 시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